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원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개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전개도는 입체 도형을 겉면을 어, 펼쳐서 나타내는 거였었죠. 자, 오늘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복습을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등교하셔서 배웠을 이제 원주인데요. 자, 원주라고 하는 것은 원의 둘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죠. 자, 원주를 구하는 방법 기억나시나요? 네. 지율이라고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하는 거였었죠. 자, 지름은 말 그대로 지름이고요. 원주율 같은 경우에는 뭐 3 혹은 3.1, 3.14 뭐 이런 방법으로 표현이 보통 되죠. 자, 요 내용 바탕으로 오늘 내용 공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기둥 모양의 과자 상자를 잘라서 펼쳐보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두 밑면의 둘레에 따라서 자르겠다. 그래서 옆면은 두 밑면의 수직인 선분을 따라 자르면 옆면을 펼칠 수 있어 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밑면과 옆면은 각각 어떤 모양인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밑면은 원이고 밑면이 두 개니까 원이 두 개 나오게 되고요.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전개도의 올바른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보통 가운데 직사각형이 있고 위아래로 원이 한 개씩 존재를 해야지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기둥에서 전개도를 떠올려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각기둥에서 예를 들어서 육각기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펼쳐졌었죠. 두 밑면이 여기 있었고 큰 옆면 4개를 통틀어 가지고 직사각형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 내용이랑 거의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원기둥을 잘라서 펼쳐놓은 그림을 원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전개도에서 기억할 포인트는 원 2개,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리고 맞은편에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바로 요 그림이요. 그쵸? 자, 준비물 6을 이용해서 전개도를 알아봅시다. 되어 있는데 6 굳이 안 꺼내더라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꺼내서 해보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뜯지 말고 괜히 쓰레기 만들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준비물을 사용하여 원기둥에 만들 수 있는 전개도를 찾아보세요. 자, 만들 수 있는 거? 네, 다 되시겠죠? 자, 그럼 없는 전개도를 찾고 이유를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은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가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안 될까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다 적으셨죠? 자, 그럼 선생님의 답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평행해야 됩니다. 근데 두 밑면이 평행하려면 반대 위치에 돼 있어야 되는데 두 밑면이 같은 방향에 되어 있어서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안 됨. 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기둥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아마 이쪽이 이렇게 평행한 걸 보니까 평행하게는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죠. 두 밑면이 합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는 거는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야.
뭐 요런 얘기를 적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3번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꼭 중요하게 체크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기둥을 이렇게 펼칠 때 우리가 옆면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겠죠. 밑면 같은 경우에 얘가 그대로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5cm라면은 얘도 5cm가 그대로 될 텐데요. 옆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 얘가 결국은 이 부분의 길이랑 같을 거고, 그러면은 결국 높이랑 똑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0cm라고 정해지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옆면의 가로, 얘가 지금 중요하죠. 얘가 지금 그림에서 보니까 요렇게 지나오는 아이예요. 자, 그러면 얘가 자르기 전에는 원의 둘레와 똑같았겠죠.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옆면의 가로는 뭐다? 네, 밑면의 원주랑 같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면의 원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곱해 봐야겠죠.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일단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옆면의 세로는 네, 원기둥의 높이와 같고, 가로는 밑면의 원주와 같다. 됐죠? 자, 그러면은 옆면의 가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옆면의 가로, 원주를 구하는 것을 결국 해주시면 되겠죠? 원주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율이었습니다.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원주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3.14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는 5가 나와 있는데 이게 반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은 1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31.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네모안에 31.4라고 적으시면은 요거까지 해결이 됐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잠시 멈춤 누르시고 그리고 돌아와 주세요. 컴퍼스 있는 경우에는 컴퍼스를 사용해도 좋고요. 없는 경우에는 이제 원의 위, 아래, 좌우를 표시한 다음에 대략 원 모양으로 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그리셨으리라 믿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2죠. 그러면은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주셔야겠네요. 이렇게. 네, 원이 완전히 동그랗지 않은 거는 선생님 마음이 삐뚤어서일까요? 네, 반지름은 2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옆면의 가로와 밑면의 반지름을 일단 표시했고, 자, 옆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 보도록 합시다. 자, 옆면은 일단 세로는 3cm예요. 3cm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세로는 3cm 표시를 해주시고, 센티미터로 빠뜨렸네요. 자, 그리고 가로를 한번 먼저 구해봐야겠죠? 자, 지율이었습니다. 자, 지름은 지금 반지름이 2cm니까 4cm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원주율은 3으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12cm 가주시면 되겠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됐죠? 자, 그러면은 밑으로는 3cm,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살짝 떠 있는데 이거를 살짝 붙여주시면 완벽하겠네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밑면이 한 개가 들어가 주셔야 되니까 2cm에 해당하는 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한 12cm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밑면의 반지름, 옆면의 가로, 세로 모두 다 표시한 전개도가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 일단 원기둥의 전개도였었고요. 이걸 어떻게 그릴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안 되는 애들 찾기. 찾고 설명하는 것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옆면의 가로. 원주다. 윗면의 원주다. 중요한 사실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려보기.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운 내용 바탕으로 수학 김책 78쪽, 79쪽 지금 풀고 돌아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잠시 멈춤 누르시고 다 풀고 나서 돌아와 주세요. 자, 다 푸셨으면은 같이 한번 풀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은 선분을 빨간색 선으로 표시해라. 자, 밑면의 둘레와 같은 애들. 얘네들을 만들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밑면의 둘레만큼 감싸게 되겠죠. 얘네 둘이가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원기둥의 높이와 길이가 같은 성분을 파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라 되어 있네요. 높이와 같은 애들은 여기가 되겠네요. 중간에 어디를 사실 긋더라도 높이가 같기는 하지만은 뭐 선분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높이. 됐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 전개도를 찾아보세요. 네, 다. 가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겠죠? 네, 같은 방향에 있다. 두 밑면이 있다. 자, 얘는 안 되죠. 자, 어처구니 없이 잘못 만들었네요. 자, 높이 옆에다 밑면을 붙였죠. 밑면은 평행하니 반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딱 맞았겠네요. 얘도 뭐 한 개를 반대쪽으로 보냈으면 됐겠네요. 자, 원기둥이 전개도가 아닌 이유를 써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이유. 네, 옆면이 직사각형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립하려고 하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조립 자체가 안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이유를 대자고 하면은 밑면의 둘레는 똑같을 겁니다. 그쵸? 근데 요 길이가 서로 다르죠? 옆면의 가로가 길이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 적어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걸 보고 옮겨 적는 건 어려운 게 아니죠. 6칸에는 반지름 그대로 2, 6칸에는 높이 그대로 4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쪽 칸이 조금 중요하겠죠? 네, 지율이었습니다. 밑면의 원주랑 같으니까요. 자, 지름은 반지름이 2cm니까 4cm가 나오게 되고 원주율은 지금 3.1로 제시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12.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옆면의 가로가 24 있고 세로가 9입니다. 밑면의 반지름은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원주율은 3입니다.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중요한 숫자는 가로, 원주율 2개죠. 세로는 몰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냐하면 높이를 묻는 게 아니라 밑면의 반지름을 묻고 있으니까 이 두 숫자만 중요한 게 되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원주와 같고
그러면 얘네 둘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율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24는 지름은 모르지만 원주율은 3이더라.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그럼 지름은 8cm가 나오게 되겠죠. 자, 지름이 8cm니까 우리는 지금 반지름을 묻고 있었죠. 그러면은 지름이 8cm니까 반지름은 4cm가 나오게 되겠네요. 여기다 8 적은 친구들은 빨리 풀려다가 실수한 거니까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에서는 지름이랑 반지름을 따로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원기둥의 원기둥 공부했고 전개도를 공부했기 때문에 원기둥 내용은 이제 일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뿔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기둥처럼 무언가를 돌려서 회전을 시켜서 만드는 걸 텐데 원기둥은 직사각형을 돌려서 만드는 거였었죠. 자, 그러면은 원뿔은 뭘 돌려서 만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개도도 마찬가지로 그려질 겁니다. 그럼 전개도는 어떻게 그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 꽃갈콘을 자른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